예, 기본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약세 추세 약세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부 또 테마주들이 오르는 건데요. 뭐 못 오르는 거 정도는 좋은데 사실 추락하는 주식들은 마음이 아프죠.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주주들은 그나 정말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할 거예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부진의 이유 그리고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뭐 한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주식인데요. 최근에 약세가 심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네. 일단 이 탑다운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이 할인율 올라가는 게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슈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미디어 관련해서 이 업종 관련해서는 현재 광고 시장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특수 효과를 좀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그렇죠. 예. 비대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과 이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장성이 좋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소폭 성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발간한 보고서에서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컨센서스를 계속 하회했던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주가에 대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업종에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톡광고나 이 커머스 성장은 소폭 있었는데 지난해 대비했었을 때는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성장률 자체가 좀 레벨 다운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들에서 이 콘텐츠 사업에 대한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이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그 지난해 대비했을 때 좀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역시 시장에서 바라봤던 이 실적 컨센서스보다 하회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핀테크와 컨텐츠 부분에서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양사업의 지금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부담, 성장률 둔화, 인건비 증가 다 부담스러운 요인들인데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올라갈 때는 사실은 기대감들이 엄청 있었잖아요. 일부 이익이 있던 걸 실현을 매도를 하거나 손절처를 했으면 편안했을 텐데 대부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인데 하고 아직 이제 버티는 분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운 거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최근엔 또 개인들은 좀 사나 봐요. 주가 하락 기간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순매수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외국인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신용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수에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 좀 수급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좀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가로 매도가 나온 것을 이제 지정가로 개인이 받아가는 이 매수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 수준으로만 보면 충분히 이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이버는 지난해 고가가 46만 원이었어요. 뒷자리 빼고요. 지금 21만 원이잖아요. 뭐 카카오는 보면 지난 고점이 17만 원이었는데 지금 6만 5천 원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 좀 접근 내지는 소위 이제 단가를 낮춰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반등의 포인트 트리거를 좀 찾아보죠. 일단 네이버부터요. 네, 일단 우선 첫 번째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게 FOMC 거시적인 부분에서
20일 날에서 양일간 이틀간 이제 있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자이언트 스텝 0.75%는 기정 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 가냐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울트라 스텝까지 간다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를 봤었을 때는 3분기에 대해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거다,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익성에선 부분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네이버에 있어서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은 주요 매출처가 현재로서는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부분입니다. 이 서치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 이 광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커머스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래에 대한 비대면 상거래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이 단기간에 개선세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때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주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올해 이커머스 성장률이 10%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결국 신규 사업 투자를 출시를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강화랑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주가가 강하게 조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신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 성장과 그리고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아마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뭐 라인이라든지 어떤 웹툰, 콘텐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웹툰 관련된 네. 거는 전체 매출 비중이 한 10%에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이 시장 지배력은 있습니다. 네. 시장 지배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성장 속도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결국 주요 매출처인 이 서치 플랫폼이랑 커머스 부분에서 조금 개선세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가 하락률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카카오가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상생 또 구조적인 그런 좀 규제 좀 이슈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좀 있고요. 카카오는 반등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네, 비슷한 부분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 카카오도 사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비슷합니다. 이 살펴봤었을 때 플랫폼 부분이랑 이 컨텐츠 부분으로 좀 대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 부분은 이제 톡 비즈니스나 포털 비즈니스, 톡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고요. 이 다음 기반은 포털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다음 기타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분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컨텐츠 부분에서는 게임 부분과 뮤직 부분 그리고 스토리 부분, 미디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있다는 것은 이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초기에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은 올라가지만 이익이 따라오는 부분들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비상장 기업들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뭐 오늘 식탁의 오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투자를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 생존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챌린지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스토리 부분 쪽 관련해서는 이 공격적인 마케팅에서 이제 수익성 강화에 대한 전략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인건비, 판관비 부분에서 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략 변경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도 중요하나 현재 거시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할 것이 있다. 이 두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결국 주가는 크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요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막 오를 때도 물론 여러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자회사를 줄줄이 상장하면서 그 기대감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제동이 걸린 건데, 근데 자회사들 상장은 할 거는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모멘텀이 안 되나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모멘텀 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자회사 상장이 돼서 일단 최근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다양한 내부적으로 이런 전략 방향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익을 높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마 거래소에서 챌린지로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 해소가 된다면 그게 된다면은 단기간으로 충분히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자회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상화가 되고 성장 속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반등의 그 포인트들, 향후 포인트들을 말씀을 쭉 찾아주셨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그렇게 팍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제 센치가 사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적이 트리거가 돼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실적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실적 체크를 좀 하면은 네. 올해 일단은 앞서 제가 그 주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탑다운 분석하면서 관련해서 실적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네. 연간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8조 2천억 정도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으로 약 OPM 영업이익률은 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기준 컨센서스가 한 7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한 7,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OPM 한 10% 정도가 되는데 카카오보다 네이버에서 일단 그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 규모 차이는 뭐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한 차이를 봤을 때 네이버가 약 7천억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원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네이버가 조금 더 경영을 좀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카카오가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줄어든 거는 결국은 네이버보다 사업 부분들이 좀 더 다각화되어 있는 부분이 크고 결국은 여기에서 초기에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케팅 비용 증가가 결국은 수익성에서 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갖고 있는 이 플랫폼에 있는 이런 핵심 지표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전망하고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손실 구간을 참고 계실 거고 이 정도면 뭐 들어가 볼 만한데라고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은요? 네,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가 연간 비중으로 봤었을 때 연초 대비했을 때 한 42% 정도 빠졌습니다. 네. 예, 42% 빠졌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FOMC 결과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24만 원 정도까지는 한 10%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0%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추세 자체가 지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추가 매수나 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후에 좀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 저점 낮아지는 추세는 똑같고요. 이게 결국은 이 개별 이슈보다는 이 거시적인 부분과 업종에 대한 이슈로 해서 지금 기속적으로 좀 추세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매수 부분에서 한 6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시되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역시 똑같이 접근 방식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들로 대응을 하셨을 때는 한 8만 원 선까지는 보고서 좀 매도해서 일부는 조금 수익 실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주민 네이버와 카카오 고민들이 많은데요. 관련된 분석했습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